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민경님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송민경이라고 하고요. 브이로그 유튜브 유어썸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년 반. 네. 그러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영상이 있을까요? 제 조회수 중에 애틀란타 이야기를 처음 담은 브이로그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좀 높아요? 네. 지금 거의 10,000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 하시면서 어떤 거에 조금 만족을 느끼시는 거예요? 댓글이 많이 달릴 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애틀란타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제가 썸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썸머님이 소개해주신 음식점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막 이런 거. 시청하는 분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썸머님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유튜브 또 어떤 콘텐츠를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계속 브이로그 중에서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일단은 계속 일상 브이로그로 갈 것 같은데 다시 제가 미국에 돌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을 담고 싶어요. 미국에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팁을 드리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궁금하면 서머님 그러면서 물어보는 분도 있고. 네. 저도 이 사이라는 채널을 하면서 소통을 하지만 네. 이 민경님도 썸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링크 어떻게 뜨시나요? 아니면 뭘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유어썸머라고 검색하면 유어썸머. 네. 근데 두 가지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조회수 그러니까 구독자가 좀 더 있으신 분. 네, 그분이 첫 번째로 나오고 저는 이제 구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 미국에서라든지 이런 브이로그가 많은 거잖아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짧게나마 홍보를 해드리고 구독자 수가 조금 더 올라가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은 있어요?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요,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면 오셨을 때 네. 이런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런 분위기라든지. 너무 낯선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가니까. 네. 그래서 막 혼자 셀카 엄청 많이 찍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맞춰서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민경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럼 요즘 어떤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만들고 계시지만 난 이런 유튜브를 좀 좋아한다. 제가 원래 예능을 잘 안 보는데 요새 바퀴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용진 씨 나오는 맞아요. 우리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그게 왜 재밌는 거예요? 저도 뭐 보긴 했었는데 저는 이게 개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저랑 성향은 달라서 막 집중해서 보진 않아요. 네. 조금 설득을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바퀴입을 봐야 된다. 유튜브다 보니까 거르지 않고 말을 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입담 자체가 이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편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티키타카가 더 이렇게 텐션이 많이 터질 때가 많죠.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것도 아닌데 제가 더 그 바퀴입을 열심히 사용해 준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준비한 오프닝 토크로 넘어가자면요. 네. MZ세대 스마트폰으로 뭘 할까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MZ세대 중에서 거의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대들은 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죠. 그럼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 거의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을까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예능 아니면 이런 재밌는 시청 그런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그게 또 있잖아요. OTT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건 아나요?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거. 네네. 되게 어떤 많이 거 봐요. 이용해요? 넷플릭스 이용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좀 재밌었던 시리즈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넷플릭스 원작은 아닌데 나의 아저씨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나의 해방일지 쓰신 작가님의 전작이거든요. 맞아요. 그 너무 재밌어서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OTT에서 재밌었던 드라마라든지 예능 중에서 내가 한번 꽂히면 여러 번 계속 챙겨보는 거네요. 네. 그 드라마는 왜 좋았어요, 그럼? 뭔가 위로해주는 느낌? 아, 네. 감정이입이 잘 된 거네. 왜냐면
상황은 전혀 다르잖아요. 거기 네. 아이유라든지 이성균은 그냥 정말 우리랑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 대사라든지 주인공의 감정들이 어떤 건지 아니까 네. 너무 지쳐 있거나 외롭거나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거를 감정이입해서 조금 그렇게 보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주인공 이지안, 네네, 지안이죠. 네, 그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와닿거나 네, 내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군요. 네. 그럼 우리가 OTT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얘기해 볼까요? 음악 플레이리스트. 지인이 뭐 네, 멜론 네. 뭐 쓰시는지. 저는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네, 유튜브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제.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 벅스도 있었고 맞아요. 멜론 소리바다.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소리마다 얘기하면 나이 나이 밝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네. 근데 네.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 좋은 플랫폼 하나로 다, 영상도 보고 음악도 하고 이 안에 진짜 웬만한 정보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경님도 하는 유튜브가 브이로그지만 정보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스타라든지 네이버에다가 무슨 맛집을 검색하는데 요즘에는 뭐 맛집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가거나 네,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음, 어때요? 지금 맛집을 찾는다면 뭘로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유튜브로 찾아요. 지금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방송용 대답한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전 유튜브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홍대잖아요. 네네. 홍대 맛집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어떻게 검색을 해요? 이 검색 키워드도 사람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보통 브이로그를 뒤에 붙여요. 아, 홍대 맛집 브이로그.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끔 영상이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추천해주기 때문에 네. 그 시청자 봤었을 때 조금 더 이해도가 좋겠네요. 네네. 그럼 유튜브 말고 또 하는 이런 SNS가 있을까요? 저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으로는 뭘 해요, 그럼? 사진 올리고 사진 보고 저는 보통 옷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해 옷이 정보가 나와요? 거기 쇼핑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절대 안 보는 그 메뉴. 그걸 보다 보면은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누르면 제가 세청 눌렀을 때 여자분들이나 여성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그런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 거였죠. 네네네. 맞죠? 네.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없었는데 인스타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주면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뭐 공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이용하시나 보네요. 네. 근데 쇼핑 카테고리 자체는 그냥 좀 쇼핑몰 같은 느낌이고 네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팔로우를 해서 오히려 네. 나의 이렇게 피드 볼 수 있는 곳에서 올라오면 예쁜 네. 옷이 올라오면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거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옷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주문을 하면 쇼핑몰이랑 주문하는 방식이 같나요? 제가 안 해봐서요. 저는 보통 예쁜 분들을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거의 쇼핑몰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링크로 또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맞아요. SNS에 인스타는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쇼핑몰 사이트 링크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사이트 링크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쇼핑 찾아도 워낙 많은 사이트들이 있거나 광고비를 더 준 사이트들이 상위에 있으니까 못 보는데 네. 대부분 분들이 자기 인스타라든지 자기 팔로워들을 늘리면서 그 좋아요가 올라가고 그게 좀 더 상위 노출이 되니까 네. 여성분들도 더 많이 보고 맞아요.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이런 상품은 진짜 마음에 들었다. 뭐 여성 패션 쪽은 되게 많잖아요. 보통 그 스타일이 저랑 겹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입은 거는 다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신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패션의 스타일을 하나 딱 보면 네. 그 스타일은 그분들도 그 쇼핑몰에서 하나의 컨셉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시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의 이런 옷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근데 네, 네.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지금 여름에서 가을 시즌으로 바뀌었을 때도 또 맞는 거네요. 네. 계속 통장이 되어가는 거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네. 엄청나게 이렇게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었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MZ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으로도 카톡이라든지 통화만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한 거는 디즈니 플러스 공짜 쿠폰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막 보려고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나름 이렇게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뭐 오리지널, 영화. 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지금은 제가 대중교통을 덜 타지만 예전에 탈 때 보면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뭐 무선 이어폰 끼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 지하철 가면서 그 20분이든 15분이든 아니면 30분 정도가 네. 자기 시간을 여기다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뭐 콘텐츠 볼 때 뭐 방법이 있나요? 다른 걸 같이 하나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콘텐츠를 켜놓고 뭐 여성분들은 옆에서 아기자기한 걸 또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작은 TV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TV에만 집중하지만 네. TV 보면서 다른 일도 하잖아요. 어때요? 저는 너무 집이 조용한 게 싫을 때 켜놓고 제 오히려.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소리를 내주는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근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정주행한 거 아니에요?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 맞아요. 근데 좀 띄엄띄엄 본 것 같기는 해요. 정주행보다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다 보고 네. 다시 이어 보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것 네. 좀 궁금해요. 주변에 SNS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현저히 적은 편. 거의 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가 이제 맞발이 다 돼 있는 거고. 네네. 저는 아니거든요. 90%가 없어요. 진짜요? 인스타를 안 해. 나이 차도 나겠지만 이 환경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고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제 친한 친구들 인스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아예 안 하시나요? 페이스북 이런 걸? 하다가 안 한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저는 페이스북 안 했어요. 가입 계정도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미국에 살다 왔거든요. 정말요? 네. 언제요? 근데 그것도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왜 안 하는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다만 지금 사이라는 이 채널이 있고 사이 계정이 있으니까 개인 계정도 있긴 하지만 사이 계정에 조금 더 이런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식을 올리는 걸로 활용하는데 막연하게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원래 SNS 통해서 보잖아요. 뭐 여행 가면 여행 사진 올라오는 거고 네. 뭐 주말에 뭐 먹었으면 올라오는 건데 네. 그런 걸 하나도 못 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않아도 인스타만 보면 지난주에 이 친구가 네. 한남동을 갔네 아니면 홍대를 갔네 네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거의 실시간이에요. 지금 뭐 먹고 있는지. 근데 또 스토리를 활용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네. 스토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 게스트분한테 물어봤어.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분이 친절하신 분이어서 저한테 다 이 스토리를 알려드렸는데 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방법 다 배웠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이상하게 겁이 나잖아요. 진짜요? 이상하게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또 잘못 올라갈까 봐. 이게 아마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손쉬운 작업들인데 네. 올리는 거와 올라간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그 무언가가 내가 이런 클릭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거에 좀 조충거리게 하는 좀 부담이 부담이 되시는구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편해졌는데 예전에도 이 네. 사이 게시물을 올릴 때도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만 같이 하는 동생들이나 DJ들이 편하게끔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나도 따라해야지라는 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좀 오래 썼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아니요. 분은 없어요 주변에. SNS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한다거나.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눈팅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보기용.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거나 네. 조금 더 기분이 좋으면 댓글 남기고. 맞아요. 저는 댓글을 거의 안 남겼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미안해서 남겨요.
왜냐면 자꾸 제 거에는 남겨주는데 아. 나는 안 남겨주니까 네. 뭐 답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용어로 반사죠, 반사. 아, 네, 반사. 그걸 좀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저는 생각이 든 게 민경님이랑 해보니까 민경님이 진짜 Z세대 가깝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댓글이 있어서 지난주 댓글 2개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어는 님이 남겨주셨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 부니까 내일 출근하는데 걱정되고 잠이 안 와서 들렸어요. 마음까지 힘들 땐 쉴 곳이 존재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송 듣고 잠들려고요.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네. 혹시 집에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계셨나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예보가 계속 장마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아, 또 언제 끝날라나. 네.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네. 제가 원래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가 오거나 뭔가 날씨의 변화가 커지면 괜스레 다음 날이 걱정이 된다. 아, 맞아요. 그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 센치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외출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가 옷이 젖거나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다음 댓글은요. 해별다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문희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요. 8월 중순부터 유난히 바빠서 힘들었어요. 오늘은 비가 내려서 집에서 푹 쉬면서 청취했어요. 이번 자존감 에피소드는 잠시 마음 편하게 휴식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난 방송이 자존감이 낮은 당신에게 에피소드였거든요. 네. 민경님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을 때일 수 있는 거는 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올려주거나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해야 될 주제랑 연결이 되네요. 이따가 또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런 추석을 보내고 와서 바로 녹음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휴무를 하는 거고 다음으로 지금 오늘 방송이 시즌5 30회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시즌5를 시작했는데 30회가 됐다는 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에피소드 제목으로 해두니까 모르는데 게스트 분들은 대본을 보내드릴 때 제가 항상 숫자를 바꾸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축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30회에서 100회까지 네.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추석에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네. 보내고 네. 뭐 기억 남는 추석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뭐 송편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네.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네. 추석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인 분들이랑 모여서 해서 먹었거든요. 미국에서 보내는 추석은 좀 다르잖아. 왜냐면 그때가 휴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한인 교회에서.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국의 추석이니까 미국에서는 쉬는 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뭐랄까 그 조금 그 날을 느낄 수 있게끔 맞아요.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전이라든지 뭐 송편 이런 걸 네, 만들어서 그게 원래 추석에 먹는 음식들이니까. 네,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이 한국에 돌아와서 추석을 맞이하시는 거네. 조금 색다르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워낙 감흥이 없는 거군요. 왜냐면 제가 직장인이면은 추석 쉰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텐데 텐데 지금은 잠깐 휴식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추석에 다들 가족들이랑 보낸 것도 있지만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행 계획을 잡았었어요, 친구랑. 그렇군요. 네, 근데 친구가 안 된대요? 잡았는데 그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거의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추석에는. 왜냐면 이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가니까. 네, 그래서 그냥 취소했어요. 강제로 집콕.
네. 여행은 취소되고 네. 가족들이랑 보내야 된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니까 네. 즐겁게 보내시고 네. 청취자분들도 추석 보내고 나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우리한테 소식 전해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럼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